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 예, 정미경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 조국 청문회 때문에 거기 청문위원으로 계시는 분 섭외를 해서 오늘 모셔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요. 급박하게 지금 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가지고 모시지를 못했어요. 이제 양해의 말씀을 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급박하게 이거 그럼 오늘 이제 이게 갑자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댓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마치 이 조국 씨가 마치 미래의 일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좀 뭉쳐가지고, 아, 참,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구나. 어떻게 마치 자기의 미래에, 응?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글들을 제가 급하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총정리 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를 쭉 이제 이렇게 언론 보도낸 거를 보니까요. 전국 대학의 이제 전현직 교수들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한 200분 정도 되신다는데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시국 선언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 학생들의 이런 울부짖음, 학생들의 이 목소리에 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 임명 강력히 반대한다.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다. 당시 입시제도가 그랬다는 그의 답변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다. 이렇게 지금 서울대 총학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핵심을 딱 짚어서 좌고우면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 어디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조스트라다무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동양대학교 총장께서 드디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다 된 내용인데요. 조국 씨의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지금 갔는데 그게 자기가 발급해 준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사문서 위조죄에 거의 해당되는 것처럼 일단 일견 보이잖아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머니, 이 동양대 교수인 조국 씨의 부인이 총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위임 받았다. 그러니까 위임 받은 걸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 인멸 시도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총장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또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같은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교육자적인 양심과 신분적 정무적인 문제하고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도
나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갈등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했다. 그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그 교수 같은 대학 그 교수의 마음은 내가 이해하나. 그래도 내가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해서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그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 아드님이 원래는 그 이중 국적자였던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 골드만삭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 합격이 됐는데요.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도 한국인이니까 군대 가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그 부모님 뜻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갔습니다. 해병대. 근데 지금 사실 그 지금 언론에는 이 조국 씨 딸 얘기만 나오니까 조국 씨 아들 얘기가 지금 거의 조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 씨 아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중 국적자죠. 근데 지금 계속 입영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차례. 근데 과연 이 아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박영선 장관 아들도 이중 국적자인데 과연 군대 갈까요? 그 다음에 그 문정인 씨 다 아시죠? 이 문정인 씨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결국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자, 이제 그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가 모은 거예요. 조스트라다무스. 그거 이제 소개를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좀 해드릴게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는 카드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그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이 그 조국 씨가 과거에 했던 말들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듯한 그런 말들, 비방하거나 이런 거. 이런 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자기 상황에게 그 딱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놀이 할 때 같은 거 그림 찾아내는 것처럼. 이런 카드놀이 안 하게 그냥 사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지금 돌아다니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그 본인이 국회에 와서 마치 왕처럼 당당하게 막 변명을 하면서 해명한다고 그러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막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피의자의 변명의 장소가 돼버린 거죠, 국회가. 사실은 저는 그 모습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질려가지고. 근데 이게 권력에 취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코미디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멜로를 찍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권력에 취하는 거. 참 가엾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인 판단하지 마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에 하고 싶은 얘기죠. 정무적인 판단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정유라 최순실 씨 딸인 그 정유라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악한다. 이대 교수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조국 씨 딸이요. 단국대 의대 교수가 거의 논문 써줘서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논문의 제1 저자로 그 고등학교 아이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의대를 나와서 그 논문을 써본 사람이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논문 안에도요, 내용을 위조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옮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악한다. 단대 의대 교수 직접 그 조국 씨 딸 이름을 대면서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줘가 아니고 논문까지 대신 써줘. 뭐 이렇게 말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국 씨가 그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저는 사실 그 장면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뭐 밤에 딸의 오피스텔에 뭐 기자들이 찾아가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서워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본인 그 조국 씨 과거의 그 말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남의 집 딸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는 다 찾아놓은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습격하듯이 가가지고 진쳤던 그 사건이요. 그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민주당이 그 급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어디 건너편 어디 오피스텔 이러고 신상을 그냥 다 공개해 버렸어요. 집 주소 위치를 그냥.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 습격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국정원 여직원의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직원은 안 무서웠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장관 기억하시죠? 유명한 장관. 그 유명한 장관이 이제 그 딸 아마도 제 기억에 그 외교부의 뭐 특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그때 이 조국 씨가 또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사과를 한다.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퍽. 저는 이거 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써는 거예요. 때려잡아야 할 때래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뭐냐면 때려잡아야 할 때 더 두들겨 패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윤선 장관이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해요. 이거 조국 씨가 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결국 장관직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조윤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문체부 장관이었는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주변 가족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이 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전부 합치면. 그런데 그러면은 거의 피의자예요. 범죄 혐의자잖아요. 근데 이 수사 대상인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라. 이런 게 상식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관이 아닌 자가 도리어 장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가을 야구에 롯데가 빠지는 참사가 발생한다면 롯데 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 선수는 똑같지 않은가? 인내심을 갖고 응원하겠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롯데 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뭔지 지금 본인이 막 알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국 씨가 민정수석할 때 인사 참사였잖아요. 인사 참사. 그러면 책임져야죠. 민정수석이. 근데 책임 전혀 안 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죠.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힌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씨가 어떻게 공격을 하죠? 지금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의 악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당. 우리 착한 조국을 괴롭히는 악당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이 조국 씨가 과거에 한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엄청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 처음에 저는 아주 사실은 그 중요한 시점, 예민한 시점이 맞겠네요. 예민한 시점에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이건 뭐지? 했어요. 과거에 검찰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과연 쇼일까?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이게 진짜 저는 고민이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국회에서 조국 씨가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다시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동양대학교에. 그거 보고 아 이건 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검찰에서는 조국 씨에게 계속 말로 해주는 거예요. 무언의 말이요. 내려오라고. 지금 수사는 이미 기차는 달리고 있다니까요. 이 기차는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려와라 그 전에 이렇게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국 씨는 그 사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 언론에 나온 건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조국 씨가 그 국회 기자회견 하러 올 때 들고 온 볼펜이 그 일제였대요. 제트스트림 볼펜이라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구 시구 행사에 갔어요. 근데 운동화가 그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아마 가셨었던 것 같아요. 일본 브랜드인 아식스 운동화 신고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아식스가 아닌 국산 운동화 신어 주십시오. 저도 외국 브랜드 운동화 있답니다. 단 최고위 공직자의 공개석상용으로는 점점점점 뭐 부적절하다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엄청 멋있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들 익숙하시지요.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댄다. 2.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3. 별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죠? 모른다. 아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뭐 아니다. 뭐 다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수십 차례를. 본인이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나 봐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논문이요. 그 논문. 그 당국대 의대 교수랑 조국 씨는 아버지 모임에서 서로 만난 사이라고 하죠. 학부형들끼리. 본인은 뭐 부인하지만. 그래서 서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품앗이 해줬다는 거예요. 조국 씨 딸은 의대, 그 당국대 의대 교수 아들은 법대, 로스쿨. 그래서 서로 인턴을 그냥 아버지끼리 서로 해준 것처럼.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부인하지만. 근데 결국 그 논문이요. 제1저자로 올려준 그 논문이요.
그 논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이제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우리가. 직업적 확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그 다음에요. 장학금.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게 그 병리학 논문이요. 제1저자로 올린 거.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어떻게 낙제를 2번이나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결국은 뭐냐면 경제 상태 중심으로 장학금 지급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씨는 엄청 부자인데 그 부잣집 딸이 지금 장학금을 받는데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받고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장학금에 대해서 조국 씨 뭐라 그러냐면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청도 안 했는데 막 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 그 대학생 딸이 가계 곤란 장학금을 5번 수혜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 조국 씨가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을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점점점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딸은 장학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유라의 말을 본인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거 정유라가 한 말을 해놓고 뒤에 이제 첨부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근데 지금 정유라가 하는 말이 결국 뭐냐면 조국 씨의 딸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바꿔놔도 똑같은 말이 돼버리잖아요. 참 이상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자, 이완구 총리요. 이제 이완구 당시 총리를 겨냥해서 또 한 말인데요.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사직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복직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서울대에서 나온 그 입장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죠. 스스로 물러나라 일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라. 다 해소되면 그때 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그 이철성 씨를 이제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조국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이철성은 기어코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다른 부서도 아닌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경찰, 이제부터 이철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시민을 단속할 자격이 없다. 너무 똑같죠.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을 지금 부인, 그 딸 주변 다 지금 그 사모펀드, 그러니까 조국 펀드, 그다음에 웅동학원 관련돼 갖고 지금 검찰이 다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 수사의 총 어떻게 보면 이 관리자, 그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연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수사를 당하고 본인이 곧 이제 피해자가 될 건데 이랬는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예요. 철회도 안 하고 있고요.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저 똑같이 생각해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조국 씨와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못하겠죠. 지금 본인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요. 네,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촛불이 기름 장어를 구워버렸다. 저는 진짜 이거 얘기 딱 들으면 조롱하는 거죠. 기름장어. 어느 누구건 촛불 민심을 비방, 조롱, 왜곡하는 자는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본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런데도 지금 그 여권에서요. 이 조국 씨를 지금 막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조국 사수, 조국 구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에 나가면 민주당 측,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요. 거의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조국 씨 측에서 만든 Q&A 자료가 있어요. 질문과 답변 형식의 그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모아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거의 대부분 그 자료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미디라니까요. 본인들은 멜로라고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코미디인데. 근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권에서 지금 이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다 나온 거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확인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을 결합해 절대 부적격,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이거 코미디죠. 멜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원순.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온 사람.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래요. 대한민국 수준을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분도 지금 숟가락 얹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 근데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아주 점잖은 댓글 제가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재명 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금도 얘기하니까 참 어이없다. 그죠? 그냥 이 댓글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려요. 오늘은 사실은 진짜 그 청문위원 모시고 그 새로운 아주 신선한 그런 그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제 이 청문위원들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좀 봐드리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이 총정리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 조국 씨가 그 기자회견 하는 날
저는 그 다음 날이요.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 이제 약속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날 밤 그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그 조국 씨 기자회견 하는 거. 근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언론만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왜냐하면 그 다음 아침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여론의 향배를 가르는. 그래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일 아침 인터뷰에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료를 보면서 밤을 거의 샜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자료 찾으면서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심정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수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도 나아지질 않고 더 후진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랬는데도 우리의 정치는 그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고 또 권력에 취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또 주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담하고 그래서 너무 진지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런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 그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앞으로 이 발전의 그 디딤돌이 되기를 사실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즘 방송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국 씨라고 하니까 그 좌파들 쪽에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조국 씨? 막 그러면서 왜 조국 후보자라고 안 하냐고. 막 예의가 없다고. 근데 저는 사실 엄청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조국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조국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이 후보자 이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마음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대상자라니까요. 수사의 대상자를 청문회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운 거예요. 국민에게 모독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저 자신이 일단 모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일단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예의를 갖춰주자. 그래서 조국 씨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 예의를 갖췄는데 예의가 없다고 저한테 하다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장집 교수 인터뷰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진보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도 인터뷰에 보니까 조국 씨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의자로 확실하게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국 씨 피의자로 되면 그때는 피의자로 불러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전부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꼼꼼하게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 의견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럼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자, 다 읽을게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계좌번호도 좀 넣어주세요. 밑에 후원금, 후원 계좌. 그 다음에 많이 우리 방송 홍보해주세요.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가 그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안에 있는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알려주세요. 구독자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